1월부터 9월, 10월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이 차는 충분히 고득점 가능합니다. 이 차는 휘발성이 강합니다. 하면 금방 알다가 조금만 안 보면 금방 잊어먹으니까. 자, 우리 교재 287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주택, 상가 모두 적용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계속 장사하거나 주택의 경우 살 수 있는데 이 경우 차임 돈은 내고 있어야 됩니까? 공짜로 있어도 됩니까? 돈은 내야 되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3번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주택도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있습니다. 54번 한번 보면은 거기에 54번에 동그라미 4번 동의 없이 밑줄 쳐놨죠? 동의 없이 대신에 동의 받아서 하면 X입니다. 그 5번에 중대한 과실이죠? 경미한 과실 하면 X입니다. 54번 암기 프린트 8개 있는데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이 차임 정액 청구권을 행사할 때 100분 후 9가 아니라 100분 후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단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답은 5번입니다. 100분 후 9가 아니라 100분 후 5. 또 어떤 분이 100분 후 5 대신에 5%라고 나오면 X입니까? 묻던데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내겠죠? 수학적으로 같은 걸 그렇게 시험에는 안 낼 겁니다. 5%라고 해도 X는 아닙니다. 22번 지금 22번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서울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게 뭐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돼. 부산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6억 9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부산광역시가. 근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광역시에 해당돼요. 그리고 세종, 파주, 화성도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파주, 화성이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지금 우리 프린터 내드린 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낸다면 22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계약갱신 요건에 관하여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 틀렸네요. 최초 임대차 기간 제외하고 X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6년 처음에 계약했으면 계약갱신 요건 행사 못한다고 했어요. 합하면 10년 초과하니까. 5년 했으면 한번 계약갱신 요구하면 5년 더 연장되어서 10년입니다. 이 상가가 만약에 5년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또 5년 더 연장됐어요. 그래 놓고 상가는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 안 한다. 답이 뭐냐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주택은. 근데 상가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상가는 5년 더 장사한다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5년간 월세 다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규정은. 그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거에 의하면은 단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이나 집합 제한 명령을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는 해지 통고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라고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동 같은 데 가면 상가 전부 문 닫았는데 주인들은 눈도 깜짝 안 한다고요. 왜? 계약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계속 월세 내야 된다고요. 폐업해도. 왜? 계약갱신요구, 계약기간 동안은. 근데 앞으로는 이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지 통고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걸로. 그럼 석 달 월세 빼고 나머지는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100% 확정은 안 됐고요. 국토부나 이게 법무부에 전화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너무 전화가 많이 오나 봐요. 그 지금 중개보수 뭐 이런 것 때문에 협회에서 전화 막 하고 그러니까 아예 안 받더라고요. 지금 국토부나 계속 어제 저녁에 하루 종일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언제 이게 공포되냐,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금방 바뀐 지 얼마 안 된 거 안 나올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답변도 잘 안 해줘요. 언제부터 시행되냐 날짜 물어보면. 자, 어쨌든 기억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제외하고 이 말이 틀렸습니다. 포함하죠. 자, 그 다음에 리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 신유권 행사 기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 신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령 1년,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간 장사하고는 1년 처음에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5년간 장사하고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걸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그럼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그럼 5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남은 기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면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5년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 행위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고요.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 행위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귿,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밑줄 치세요. 동의 받아서 하면 X죠? 아까 암기 프린트 54번에 있었잖아요.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 행위요건을 거절할 수 있다 했는데 예, 있습니다. 동의 없이 다른 데 또 세를 놓으면 맞습니다. 리얼,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므로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했는데 5% 정감 청구는 가능하죠? 정액은 상한선이 있고 감액은 상한선 없죠? 정액은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리죠? 근데 감액은 상한선, 이런 아무 감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요. 법 규정에 깎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 안 되면 깎는 거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감액 청구했을 때 주인이 반드시 거기에 응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청구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응하면 임차인은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확정이 돼요. 그냥 뭐 깎아주세요 한다고 뭐 100만 원 깎아주세요 한다고 그때 자동으로 깎이는 건 아니죠.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답 4번입니다. 차임은 정감할 수 있습니다. 24번 기억 틀렸네요.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이런 것들이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기억은 임대인 어른 이렇게 해서 X죠. 임대인 어른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주택 같은 거 원룸은 1년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1년 계약하는 게 세입자한테 유리해요. 오히려 1년 만에 나가고 싶으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돈 내줘야 되고, 또 1년 계약해놓고 2년 동안 그냥 산다고 해도 주인은 내보낼 수 없죠. 근데 처음부터 2년 계약해서 세입자가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나머지 1년분 월세 다 까고 공제하고 내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2년 보장해 줄 거 차라리 2년 계약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행적으로 보면 현업에서 원룸은 거의 1년 계약을 많이 해요.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거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2번은 리어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갱신 요구하지 못한다. 2기가 아니라 3기죠. 3기. 예, 3기. 그 다음에 디귿은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민법 착오로 취소하는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에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에서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번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중대한 과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대한 과실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경미한 경과실 X, 리얼,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차인 병이 계약갱신 요구한 경우 임대인 어른, 안전상 이유 등으로 건물 대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리얼은 맞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54번, 암기 프린트 54번, 동그라미 7번, 건물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안전상 이유가 도대체 얼마나, 안전등급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죠.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규정은 없다고요. 얼마나 안전해야, 불안해야 할 수 있는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약간 다툼이 있어요. 장사 잘 되면 주인은 그냥 세입자 나가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장사 안 되면 계속 장사하게 하고 월세 다 까버리고 보증금에서 이런 식으로 하죠. 현실적으로는. 자, 24번에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3개가 틀렸다고요. 25번에 보증금이 5억, 월차임이 500이니까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 10억이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이 10억이잖아요. 10억인 경우 최우선 면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한 푼도. 우선 면제 받으려면 서울에서 9억이 하고 9억 초과하면 10억이면 우선 면제도 못 받아요. 후순위보다. 확정일자 받아도 소용없어요. 확정일자 도장도 안 찍어줍니다. 9억 초과하면. 시흥시면 얼마입니까? 과밀억제권익이니까 6억 9천 초과하면 아예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어줘요. 공무원이 실수로 찍어줬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6억 9천 초과하면 시흥시에서. 서울에서 9억. 아무래도 시험에 좀 쉽게 낸다면 서울을 낼 가능성이 많죠. 서울은 워낙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산보증금이 10억이니까 최우선 면제 못 받죠? 자, 그 다음에 리언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뭡니까? 소위 대항력이잖아요. 대항력. 새 주인한테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항력은 있다고 했죠?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아까 지워버렸나?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임시 규정, 임시 특례가 뭐냐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리언은 맞습니다. 대항력은 인정된다고 9억 초과하더라도. 그 다음에 디귿에 2개의 차임액이 아니라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대부분 판례 나온 걸 보니까요, 이 해지할 때는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과거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다가 지금은 연체 안 하면 지금 해지 못하는 걸로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그때 해지를 통보해야 되고요. 단 계약갱신 요구 거절은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어도 계약갱신 요구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해지할 때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할 당시에 해지해야지 1년 전에 연체하고 가만히 있다가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너 옛날에 연체한 적 있지 해지하겠다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 판례가. 올해 판례가 나왔어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는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연체한 적이 있어도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고요? 대부분 판례가 그래놨더라고.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갱신 요구는 거절해도 된다. 한번 연체한 적이 있으면 앞으로도 또 안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해지는 이 법조문에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 달한 적이 있는 경우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과거에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현재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다고요. 올해
지금 대부분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리얼에 어른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9억 초과하면 우선 면제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고요. 9억, 환산보증금이 10억이잖아요 지금. 10억이니까 우선 면제 이런 건 안 되고, 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영덕 대개를 먹으라고 권한 게 아니라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임시 표준 대개. 답 4번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라 표시는 안 돼 있는데 9억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은 임시 표준 대개 니은입니다. 니은 이게 대항력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옳은 것은 했는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했죠? 10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계약경 현유 거절할 수 있죠? 암기 프린트 54번에 있고요.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200만 원, 월세가 100만 원인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게 아니라 3기의 차임액을 연체 해지할 수 있죠? 주택은 2기, 그래서 300만 원 연체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2200만 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 말은 최우선 면제라는 뜻이죠? 환산보증금이 6,500이어야 500 이하여야 2,200인데 지금 환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월세 100만 원, 보증금 5천이니까 1억 5천이죠? 보증금 5천만 원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1억 5천이잖아요.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지금 어디 서울인지 어딘지는 안 나와 있어도 뭐 전국 어디든지 우선 면제는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죠. 자기보다 후순위 걸자보다는 확정자 받으면.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못 받고요. 이 9억 이걸 초과하면 우선 면제는 받잖아요. 초과가 아니라 이하면 우선 면제는 받잖아요. 초과하면 우선 면제도 못 받고. 자,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5%까지만 올릴 수 있으니까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월세 100만 원이면 안 되겠죠? 5만 원, 5%면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만 올릴 수 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292페이지 27번 권리금. 권리금 1번 권리금 행사에 대한 보호 규정은 법 적용 대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권하다 할 때 권이 권리금이죠. 9억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표준 권리금 계약서, 국토부 장관 표준 권리금 계약서 밑줄 치세요.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 맨 밑에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어가, 이거 주어 반대로 바꿔서 내면 X입니다. 3번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3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아까 3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제가 뭐랬어요?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 옛날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어요. 6개월로 바뀌면 이게 세입자한테 유리해요? 주인한테 유리해요? 세입자한테 유리하죠. 새로운 세입자 데려올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준 거예요. 옛날에 3개월이니까 3개월 만에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기 쉽지 않죠? 그 6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제가 권리금 받을 테니 주인은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부할 수 있는 예외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주인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주려고 마음먹으면 세입자 받아 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6개월 이게 있나요? 저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42번에 15번에 있네요. 밑줄 치놓으세요. 42번에 15번 밑줄 안 돼 있죠? 42번에 15번 밑줄 치놓으세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줘야지 방해하면 안 된다.
3번이 틀렸고요. 정답이고요. 4번 권리금 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데리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제가 주인 협조 없이는 권리금 받기 힘들다 했죠. 자력이 뭡니까? 경제적 능력이잖아요. 세입자 데리고 왔더니 주인이 월세 안 낼 것 같아, 월세 낼 것 같은 사람 좀 데려와 봐라 해버리면 끝이라고요. 그러면 세입자가 소송해야 돼. 이 사람 월세 잘 낼 능력 된다. 소송해야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그 정인돼서 내가 월세 잘 낼 거다 이런 말 해줄 가능성 별로 없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5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볼까요? 있는지. 46번에 없나요? 46번에 13번에 있네요. 46번에 13번 46번에 13번 암기 프린트 46번에 13번 밑줄 안 돼 있죠? 밑줄 치시라고요. 46번에 13번 밑줄 안 돼 있어도 이거 암기 프린트 2장은 좀 다 보셔야 돼요. 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그 교과서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확인해 봐야 돼. 권리금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입니다. 3년 동안 손해배상 청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등기 없이도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 날 오전 0시죠. 건물 인도 받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적사항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인적사항 빼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전입신고 그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짜가 언제인지 이런 거 요청할 수 있다고요. 인적사항은 임대인 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앞에 한번 나왔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요 5년 지나가지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 아니고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네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택, 상가 모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가능합니다. 근데 단 상가는 9억 초과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불가능입니다. 서울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주택이나 상가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고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다. 명령에 의한 등기되어 있으면 보증금 돌려받는 것과 명도해 주는 게 동시행이 아니라 보증금부터 돌려받고 건물을 명도해 주면 된다. 선이행 관계에 있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되면 이미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방을 빼더라도 건물 빼더라도 상가 빼더라도 계속해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없다라고 해서 5번 보증금 정감에 대한 분쟁이나 권리금에 관한 분쟁은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가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는데 거기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없어요. 프린트에 내드린 거 보면. 왜 없냐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구성위는 5명 이상 30명 이내 이런 게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요것만 상가가 차이 난다고요. 주택은 권리금이라는 거 없죠? 상가만 권리금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요 말 한마디만 차이 날 뿐입니다. 28번에 4번이고요. 29번 권리금입니다. 서울의 환산보증금이 10억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된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건 적용된다 했잖아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된다.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되죠? 그 다음에 전차인도 아까
나왔습니다. 임대인을 대위하여 계약갱 신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단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 전대차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범위 내에서가 아니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 아닙니다. 3번, 옛날에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상가는 지금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거고요. 주택은 4년이잖아요. 2+2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더라도. 답 3번입니다.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5번, 권리금 행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내마십시오.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이라고 했어요. 지금 높은 금액, 낮은 금액 시험 나올 확률 좀 있어요. 주택임대차가 세입자가 내보내고 주인이 직접 산다 해놓고 안 살고 다른 데 세놓으면 손해배상은 높은 금액, 큰 금액이라고 했죠? 농지법 이행강제금도 큰 금액, 여기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럼 이게 뭐냐면 새로운 세입자가 권리금 1억 해가지고 계약금 1,000만 원, 입금 통장 이런 거 어느 정도 증빙자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계약기간 10년 끝나려고 합니다. 이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끝나려고 하니까 주인이 이제 커피숍이었어요. 내가 직접 장사할 테니까 나가라. 10년 동안 잘했잖아 장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10년 지났는데, 10년 다 됐는데 그래도 해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안 데리고 와도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원래는 새로운 세입자 6개월 동안 안 데리고 오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죠. 그냥 새로운 세입자 안 데리고 계약기간 끝나버리면 나가야 된다고요. 세입자는 이 사이에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주인한테,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제가 권리금 받을 테니 주인은 계약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안 데리고 계약기간 끝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안 데리고 와도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요. 왜?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더라도 어차피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 했으니까 권리금 회수기를 보장 안 될 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 안 데리고 와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게 두 개 중에 낮은 금액인데, 낮은 금액이 뭐냐면 새로운 세입자가 지급하려는 권리금하고 현 세입자 권리금 평가액하고 둘 중에 낮은 금액이에요. 그럼 현 세입자 권리금을 평가하면 10년 장사했으면 10년 전보다 권리금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고 권리금을 더 높아져요? 낮아져요? 권리금은 10년 지났으면. 권리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10년 지났다면. 감가상각 될 거 아니에요. 냉장고, 이거 식당 쓰던 거 10년 지났으면 거의 못 쓰는 거죠. 거의 제로죠. 그 시설 권리금은 낮아지고요. 바닥 권리금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위치는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그 바닥 권리금은 큰 차이가 없고요. 영업 권리금은 영업을 잘했으면 올라갈 거고 영업을 못했으면 내려가겠죠. 그러면 매출 전표 10년 동안 장사한 거, 이거 소득 같은 거 이런 거 다 감정평가사한테 제시해야 되겠죠. 많이 받으려면, 평가 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근데 보통 장사하면 소득 누락하고 이런 거 부가가치세 이런 거 적게 내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권리금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권리금을 가짜 영수증, 매출 전표 이런 거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팔리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친인척 카드 끌어가지고 매출 엄청나게 많은 걸로 해가지고 돈 다시 그 친인척한테 돌려주면 되잖아요.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한 거는 사기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완전 사기친 거잖아요. 실제로 장사 안 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매출 전표를 부풀려가지고 장사 잘 된다 속이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적을 때 권리금 할 때 이게 1년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걸 문서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그 터무니없이 그게 거짓말이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걸 문서로 잘 안 남기죠. 대부분은 문서로 권리금 인수인계, 권리금 줄 때는 그런 걸 적는 게 좋아요. 이게 매출액이 최근 몇 년간 얼마다, 그래서 권리금 얼마다. 이게 보통 권리금은 1년간 순이익이 권리금으로 평가 책정되는 게 시장의 시세입니다. 그럼 권리금 1억 달라고 하면 1년에 순이익이 1억이 벌려야 돼요. 왜냐하면 상가는 최단 기존속 기간이 1년이잖아요. 1년만 지나면 극단적으로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주인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내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1년간 순이익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권리금 3천만 원 뭐 이 정도 주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1억 달라고 하면 그럼 중개보수 1년에 얼마 정도 벌리는데요? 물어봐야 돼요. 1억 벌린다고 하면은 그 비용 다 빼면 5천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한 2억은 벌린다고 해야 돼. 그럼 2억 벌리는 거 증거 좀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 그럼 화내고 이러면은 근데는 계약하면 안 되겠죠. 뭐 자기가 정당하게 1억 순이익이 1억 남는다는 거 알면 보여줄 거 아니에요. 계약서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중개사무소에서도 가짜로 계약서 막 쌓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진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할 때는 그거 제가 한번 이거 진짜 계약 맞는지 하나 몇 개만 샘플 뽑아가지고 직접 전화해봐도 됩니까? 물어보고 화내고 이러면 그게 거짓말 속였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뭐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약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3번입니다. 29번에 3번. 30번입니다. 30번. 294페이지 30번. 상가 권리금 5천만 원, 보증금 1억, 월세 20만 원, 계약기간 1년, 합의된 보수 0.5%. 개업공개사는 임차인에게 중개 보수 150만 원 받을 수 있다. 권리금 5천만 원, 보증금 1억, 월세 2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환산보증금은 3억이죠? 3억. 3억에 0.5%면 355, 150만 원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상가는 0.9%인데 당사자 합의를 할 수 있잖아요. 0.9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권리금 5천만 원에 대한 알선료를 중개수 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예, 권리금 알선 대가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알선해도 이는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중개에 해당되는 것은 다 시험에 나왔거나 판례에 있는 걸 해놨어요. 그 중개하고 중개행위하고 좀 다른데요. 중개는 중개를 하면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중개 아닌 거는 아무나 해도 되고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는 중개업이죠. 그래서 권리금은 권리금 알선해도 중개 아니고요. 따라서 중개보수 적용이 안 된다고요. 더 많이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개행위는 뭐냐면 손해배상할 때 필요한 게 중개행위,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을 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안 떼이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말 해도 그건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이행 업무지만 따라서 손해배상해야 된다. 계약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것도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실장이 계약금 떼먹고 도망가면 사장은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 그 오후에 문제 어렵지만 문제는 내놨습니다. 터무니없이 시험 범위 아닌 거는 없어요.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조금 약간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너무 점수 잘 나와버리고 100점 나와버리면 공부 안 한다고 이제 2달 동안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약간 어려운 걸 내놨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라고요. 6번 중에 3번은 어려운 거, 3번은 쉬운 거 이런 문제를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민법 선생님들, 우리 민법 선생님 강의는 안 들어봤는데 제가 뭐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 들어보니까 이 부분 해석을 분분하더라고요. 민법 선생님, 중개사법 선생님 다 다른데, 즉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그럼 이게 뭐냐고,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 안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현 세입자 내보내고 주인이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건지 뭐냐고요, 이게. 네? 임차인이, 임대인이 누가 1년 6개월 사용 안 하는 경우를 말하냐고요. 제가 법무부에 이게 2015년도 권리금 제도가 도입됐고요. 공청회 할 때 저도 참여를 했고 학회 세미나도 몇 번 갔는데 그때 법무부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 이거 헷갈린다.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물으니까
거기에 주어가 없지 않냐? 지금 임대인, 임차인 아무 말 없죠? 그 둘 다 해당된다. 임차인이 그러든 임대인이든 둘 중에 누구든지, 즉 현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사용 안 한 경우뿐만 아니라 세입자 내보내고 주인이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둘 다를 포함한다. 주어가 없잖아요. 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이 이런 말 없죠? 이건 둘 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법 선생님이나 중개사법 선생님들 다른 학원 보니까 이게 뭐 다 각각이더라고. 어떤 경우는 임차인이 또는 임대인이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법무부에서는 둘 다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뭐 임차인이, 임대인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다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1년 6개월 이상 사용 안 하면.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된다고요.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외 사유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우리 그 아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54페이지에 있는 거 8가지, 여기에 해당돼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된다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이런 경우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되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런 경우 이 8가지 사유 역시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사용 안 해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요. 아까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안 해줘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에 있는 그 세입자들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시흥시에는 공유재산, 지하상가 없죠. 시흥에는 어디? 인천이 지하상, 우리나라에서 지하상가 최고 많은 데가 인천인 것 같아요. 인천이 뭐 부평 지하상가 이런 거 많죠. 인천에. 그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입니다. 그 인천시 재산인가 보더라고요. 그 지금 권리금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 세입자 보호 못 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인 경우. 공유재산은 나중에 세입자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인천시에서 공개 입찰합니다. 세입자 구할 때. 따라서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하상가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저런 거 다 빼고 나면 결국 권리금 받기가 쉽지가 않다.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데 제가 옛날에 중개를 해보니까 주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함, 이런 걸 특이하게 넣으라 하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서에. 옛날에 그 계약은 유효했습니다. 그래도 암암리에 세입자들끼리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 그 특약의 효력은 없다고요. 마찬가지 주택도 그 법무부 해석은 처음부터 2년 후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겠다. 2년만 지나면 무조건 나가겠다. 이렇게 계약서 쓴 거 효력 없다. 법무부 요건 해석은. 근데 2년이 끝나갈 무렵에 그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 2달 전까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2달 될 무렵에 그때 가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지 않겠다 하고 돈 받고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행사 못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행사하지 않겠다 해놓고 2달 전에 안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계약갱신 끝나니까 하루 전날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겠다, 난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게 또 법무부 유권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수 있는 거지 할 의무는 없죠. 해제 신고도 개업공개사는 할 수 있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만 하고요. 또 지역적 제한도 있죠. 광역시나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있는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군은 신고 대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하군 신고해야 됩니다. 경기도, 청평군, 가평군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광역시가 아닌 군 지역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물건이 소지하는 시군구장, 시장군수구청장 금인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만 금인받습니다. 지금 지금 임차권이니까 임대차는 금인 안 받는다고. 금인 받는 거는 금인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죠. 실거래가격 신고가 도입되고 나서 매매, 교환, 증여 이 세 개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거 금인받아야 됩니다. 판결서 등을 금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판결서, 증여계약은 중개와 친하지 않고요, 매매계약은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그래서 금인 안 받고요, 실제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교환계약밖에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교환중개를 안 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임대차는 금인 안 받는다고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95페이지 경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